안녕하세요. 예꼴TV 퍼플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나무 그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림 그릴 때 보면 나무를 그릴 일이 굉장히 많죠? 동화책 조금 보여줄게요. 이 동화책에도 보면 귀뚜라미가 주인공이지만 여기 멀리에 나무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도 상상의 어떤 모습인데 밑에 보면 다양한 나무들이 보이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종류가 다 다른 동화책인데도 나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늘 나무가 있고 우리 친구들 그림에도 항상 나무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나무 그리기를 거의 똑같이 그리거나 관찰하지 않고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무는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준 동화책에도 나무의 형태가 다 달랐죠. 나무의 형태는 첫 번째 나무 기둥, 두 번째 나무 가지, 세 번째 잎사귀의 모양, 이 정도만 잘 구분해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자주 그리는 나무의 형태. 자, 아직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나무의 형태예요.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나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나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우리 주변에 가로수, 지금 집 밖에 나가보면 길가에 가로수가 있는데 이게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친구들 굉장히 키가 크고 잎사귀가 엄청나게 큰 나무들 찾길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그게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플라타너스 나무 사진 선생님이 준비해 봤어요. 어때요? 이 나무들 굉장히 많이 보죠? 이 나무가 겨울에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어떤지 우선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기둥부터 굉장히 커요. 나무를 그려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점점점 넓어지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뿌리 부분은 어떻게 생겼나요? 뿌리는 여기에서 일자로 그냥 쫙 그어주는 것보다는 흙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뿌리 정도도 같이 해주면 더 사실감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친구들 지나가면서 나무가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시멘트에다가 전봇대를 넣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나무는 항상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지고 또 울퉁불퉁한 이 뿌리 부분이 겉에서 땅 위에서 살짝씩 보이면서 끝나요. 또 뿌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줄게요. 자, 나무를 항상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쭉 올라가고 여기다 나무까지 잎사귀 이렇게 그렸었죠. 그런데 한번 우리 플라타너스 나무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중간에서 갑자기 나오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끝으로 갈수록 항상 얇아진다는 거를 생각하고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나뭇가지를 처리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올라오다가 얘가 끝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기도 하고 또 나무가 이런 방향으로 뻗어가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위에서 아주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둥만 있고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나뭇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쭉 뻗은 나무들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얇은 나뭇가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나뭇가지는 항상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쑤시개 모양처럼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려주면 어떤가요? 물론 유치부 때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도 귀엽지만 좀 더 사실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나뭇가지를 그려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선생님처럼 꼭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나무를 시작할 때 요 똑같은 플라타나스 나무라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뻗어져 나가고 또 여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나뭇가지들을 그려주고 또 플라타나스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자, 화면 또 볼까요? 나무 껍질이 아주 울퉁불퉁하죠. 나무 껍질 울퉁불퉁한 거 보이나요?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이거 한 번씩 신기해서 떼보는데 이거 떼본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만 잡아당겨도 엄청 크게 뚝 떨어져 나올 때가 있죠. 이런 형태들을 다는 못 그려줘도 이렇게만 그려도 선생님 보기에는 플라타나스 나무로 딱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여기에 약간 줄무늬처럼 있는 나무도 있고 약간 나무에 이렇게 가로로 무늬가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플라타나스 나무는 껍데기가 굉장히 크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줘도 좋겠죠. 우리가 벽돌집을 그릴 때 벽돌이 2000개, 3000개 있는 거를 다 그릴까요? 벽돌집을 그릴 때 만약에 이게 벽이다. 그러면 벽돌을 몇 개만 그려줘도 벽돌집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느낌 정도만 내줘도 플라타나스 나무고 아, 나무 껍데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겨울 플라타나스 나무를 그려봤는데요. 플라타나스 나무가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잎사귀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타나스 나무 잎사귀 바닥에 굉장히 크게 굴러다니는 거 선생님은 항상 보는데 우리 친구들 본 적 있나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자세한 잎줄기, 잎맥 같은 거를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잎사귀를 가득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겠죠? 그럴 때는 자, 여기에 한 덩어리, 또 여기에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잎사귀를 몇 개만 표현을 해줘도 아, 플라타나스 나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그리면 우리가 평소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나무를 그리고 뭐 조금 여기다 나뭇가지 해준 것보다 훨씬 더 관찰을 많이 한 사실적이고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응용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첫 번째, 나무 모양, 그 다음에 나무 가지의 모양, 그 다음에 잎사귀의 모양,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평범한 나무의 모양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까지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리지 말아요. 알았죠? 자, 여기가 나뭇잎 부분인데 이렇게 둥글게 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잎사귀 때문에 다 뒤덮여서 좀 잘 안 보이는 상태에 이런 나무를 그려봤어요. 중간에 나뭇가지를 조금씩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뿌리 부분은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얘도 이렇게
나무를 그냥 쭉 자른 것보다는 이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려서 어떻게 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는데, 자,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소나무 많이 보게 되죠? 아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봐놓고서 소나무를 그려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소나무는 아예 처음부터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사진도 보여줄게요. 사진 보고 있죠?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에서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 덩어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뾰족한 잎사귀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번개치는 모양으로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무에도 굉장히 거친 나무의 이런 질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해줘도 괜찮고요. 힘들면 이런 정도로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끝나는 부분에는 만약에 여기가 풀밭이라면 풀과 만나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나는 방법도 있겠죠. 어때요? 이런 소나무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생각을 별로 안 해봤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혹시 버드나무라고 아나요? 아마 사진을 보면 알 거예요. 이게 버드나무죠. 버드나무를 그리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요. 버드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서 잎사귀가 다 덮여서 나뭇가지가 여기 아래만 보이게 해줘도 좋지만, 또 선생님은 조금만 올라오게 해줄게요. 버드나무도 속에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은 다른 나무들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버드나무의 특징은 꼭 이런 말티즈 강아지처럼 잎사귀가 이렇게 아래로 뻗어 있는 거예요. 유령들이 겹쳐 있는 것 같네요. 버드나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버드나무는 색칠을 조금 해야지 예쁘겠죠? 또 버드나무를 조금 더 쉽게 그려볼까요? 쉽게 그려보려면 아래에 기둥만 조금 보이고, 자, 나무가 작아서가 아니라 버드나무가지로 다 뒤덮여 있는 것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항상 비슷비슷한 나무만 그리다가 버드나무도 그리고 소나무도 그리고 위에가 동그란 나무도 그리고 위에가 세모난 나무도 그리고 이러면 너무 표현이 재밌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 여러가지 나무 모양, 나뭇가지가 뻗는 모양, 잎사귀 모양을 생각해서 다양한 나무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뿌리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사진에 보면 뿌리가 어떤가요? 와, 뿌리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죠? 선생님이 깊은 숲속이나 어디 가서 특이한 나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아파트에 있는 나무 중에도 큰 나무를 보면 바닥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뿌리 부분. 그래서 작은 뿌리도 튀어나와서 이렇게 땅으로 연결되고, 큰 뿌리도 나와 있고, 또 이쪽으로 나와 있고, 요거는 뿌리가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땅에 묻히는 거예요. 마치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여러 줄기로 나와 있는 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깊은 숲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은데 지나가면서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당장 오늘도 나가서 나무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들이 밖으로 막 나와서 뿌리를 땅 밖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여러 가지로 색칠하면서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인데 완전히 네모난 나무에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된 나무 말고 조금 더 뿌리의 모양도 다양하고 나뭇가지의 모양도 다양하고 나무 잎이 우거진 모양도 다양한 그런 나무 그릴 수 있겠죠? 나무 그리기만 잘해도 그림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 수 있어요. 그림 잘 그리고 싶은 친구들 나무 그리기부터 다양하게 도전해 봅시다. 나무 색칠하기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